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도거교육과 20학번 박효진입니다. 이제 개학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와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입시 컨설턴트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스튜디오 S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수험생 최대 커뮤니티인 수만이 대표 멘토이자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찾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입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가려져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찾는 것 자체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은 사실 정보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 내 아이한테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정보가 뭔지를 찾는 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입시 시즌이어가지고 맞아요. 수험생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댓글이나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그리고 서로의 그냥 경험을 이렇게 논하는 자리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식적인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료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공식적인 자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접하기 쉬운 루트는 대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대학 어디가라는 포털 사이트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대학 평가 기준이랑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 같은 것들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 여러 학교를 한 곳에 놓고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략적인 라인들 한 6장에서 10장 정도 후보를 추리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추린 그 대학들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입학처에서 띄워주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신 성적이나 그리고 나의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끔은 이제 입학처나 이런 데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교 이름, 입학처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보통 공식적인 채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입학처에서 그럼 내신 컷 정도의 그런 입시 결과를 공유할 때가 많은데 그 정보만으로 부족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쵸. 사실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년 컷을 보고 내 내신 성적이랑 비교하면 점수만 가지고 평가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데 사실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렇게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전형은 학생 입장에서 내가 뭘 가지고 내 서류가 괜찮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대학교 입학처에 보시면 이제 학생부 종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우리 학교만의 평가 기준 이런 걸 되게 잘 만들어줘요.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놓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면서 내 서류가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들인지 근거를 좀 찾아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학 후보를 좀 추린 다음에 그 대학의 입학처를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다 너무 서로의 경험이나 아니면 각자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고민으로 그냥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는 해요. 근데 그럴 때 다른 정보에 좀 흔들리기 전에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이런 정보는 보통 언제쯤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 전년도에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다음 연도에 입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입학처에서 내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시고 모집 요강이 보통 나오는 거는 내가 고3이 된 5월 이쯤이에요. 그래서 그때 입학처에 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 모집 요강, 학종 가이드라인 이런 자료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말 사이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서를 쓸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원래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네. 수시 원서에서는 사실 적인 대학을 잘 알고 그리고 내 원서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대학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전공, 그 대학의 모집 요강 이런 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나의 강점이랑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내 생활기록부랑 그리고 나의 내신 성적 그리고 지금 내가 정시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지 이런 학생 본인이 3년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들을 중점으로 일단 나의 강점이랑 약점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랑 대학에서 판단하는 좋은 인재상의 기준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확실히 나를 어필해서 나를 좀 뽑아주세요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나를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대학 자체에 대해서만 탐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해서도 그 전공에서 뭘 배우고 전공을 나오면 뭘 할 수 있는지 전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은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탐구를 해보면 아 내가 어느 과목의 성적이 올라야 이 전공에서 나를 예쁘게 봐주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죠. 특히 수시 원서 접수할 때는 정시도 좀 어떻게 고려를 하는 게 고려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고려를 해야 할까요? 저 사실 내가 정시 성적이 잘 나오면 수시에도 납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시 성적이 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데 수시를 썼다가 납치를 당하면 사실 정시 성적이 잘 나왔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9월 모의고사까지도 고려를 해서 내 정시 성적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지금 나오는 성적이 내 수능 성적이면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보고 내 수시 라인을 그와 겹치지 않게 잘 유동적으로 조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의 수능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점수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점수는 아마 6월 모의고사 성적일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다시 살펴보는데 단순히 등급만 가지고 내가 잘 봤다 못 봤다 이러지 말고 100분위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등급이 3에 찍혀 있어도 그 100분위가 4에 가까운 3인지 2에 가까운 3인지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100분위를 중심으로 일단 나의 수능 성적을 감안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 지원할 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도 내가 성적이 뭔가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크다. 그러면 나의 그 수시 원서가 아니라 수능 최저가 나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안정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6월 모의고사 때 최저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지원을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수능까지 가서 긴장하는 상황에서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원서를 쓸 때 상향, 적정, 안정의 비율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이 수시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수시에서 입시를 아예 끝내고 싶냐 입시가 수시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면 보통 한 2대 2대 2 전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상향을 2장, 그다음에 적정을 한 2장, 그리고 안정권으로 한 2장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는 원서를 만들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고 아니면 종합이 좀 준비가 덜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에서 상향인 종합 전형을 한 3장 그리고 적정에서 안정인 교과 전형을 한 3장 이 정도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시까지 고려해서 선생님 저는 이 대학 이하로는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6학종으로 상향을 쓰거나 아니면 5개 정도 학생부 종합 상향 정도를 쓰고 한 장을 이제 납치당하지 않게 뭐 면접이 사후에 있는 교과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이어도 내가 하향이지만 면접을 갈지 안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략을 잘 짜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정시 컨설팅 할 때 보면은 들어올 때부터 학생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 성적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사실 지금 성균관대에 지금 수시 원서를 써놨는데 오늘이 전화 추한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시 성적이 메디컬급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오늘 전화가 오면은 나는 메디컬 갈 정시 성적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기가 싫은 거죠? 전화를 받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일단 전화 오면은 나는 추합이 돼서 수시로 붙어버리는 거니까 사실 그 친구가 결국 전화가 안 와서 무사히 잘 대학을 가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학생 입장에서 마지막 날까지 두근두근하고 정시 성적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시 상황이랑 그리고 수시의 어떤 경쟁력 이걸 잘 비교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우주상향 로또를 조금 꿈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이뤄내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그 우주상향, 즉 본인의 드림 원서, 와, 이 학교에 가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학교는 각자 마음속에 한 장씩은 들고 있기 마련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쉬운 방향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은 몇 가지 있겠죠. 경쟁률이 좀 낮은 학과에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보다가 이제 경쟁률이 좀 변화가 심한 학과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남들이 쓰기 좀 불편한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되게 높은데 나 혼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좀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주 상향이 성공할 확률이 다른 것보단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컨설팅에서 딱 여기다 하고 찍는 것은 무슨 점집이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학생
학생들의 그 우주상향 원서는 보통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목표를 뒀었던 학과, 저 학과를 가기 위해 내가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성적도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학과를 그냥 한 장 정도는 마음을 좀 비우고 그냥 써봐라. 근데 사실 학생들이 준비했을 때부터 그 학교랑 학과를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히려 그냥 뭐 운명의 장난보다는 정말 이 학생의 진심을 담아서 그 학과에 가끔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서가 6장 정도 되니까 한 장 정도는 학생들이 정말 내 3년간의 목표가 이곳이었다라고 하는 데를 지원해보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께서 6장 중에 한 장쯤은 그냥 친구들이 뭐 우주 상향이든 뭐든 선생님 전 진짜 여기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크게 말리지 않으시고 그냥 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우주 상향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질문. 그래서 이렇게 원서 접수, 수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컨설턴트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나 사례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 안 된 친구긴 해요. 한 재작년 정도에 만났었던 친구였는데 서울대를 결국 합격한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연고대 정도가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최상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도 한번 지원해볼 만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사연이 학교에 이제 1등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서울대 직윤을 받을 것 같다. 자기한테까지는 기회가 안 올 것 같다고 해서 좀 아쉽지만 일단 저랑 연고대 자소서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입시가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이었는데 정말 원서 접수 끝나기 한 3, 4일 전에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서울대 쓸 수 있게 됐다고 서울대 자소서를 급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여서 이 학생 자소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학생이 사실 되게 간절하게 연락이 와서 그럼 같이 서울대 자소서를 마무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막판에 급하게 자소서를 고쳐서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서울대에 합격했었던 게 어찌 보면 그 친구는 연고대까지만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2학년, 3학년 때 정규 등수를 보고 알았겠지만 사실 그 친구는 끝까지 이제 서울대를 갈 준비가 될 정도로 완성도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두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결국 마지막에 서울대에 성공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때는 이제 합격증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위에 친구가 그 직윤을 안 하게 되면서 본인한테 그 행운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을 바꾸면서 얘는 생각지 못했던 복을 이렇게 딱 받게 된 건데 결국 합격까지 이어졌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어머니 입장에서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역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열심히 살면서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학생이 뭐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랬으면 끝까지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가 없었을 거고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직윤권이 자기한테 와도 고민을 했겠죠. 이거 내가 지원해서 될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끝까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딱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고민이 많을 스튜디오에서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실 진짜 수시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온 3년간의 노력에 비하면 지금 한 3주 정도 남은 수시 시즌은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또 잘 담아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고 섬세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후회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의 입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